아, 망치를 왜 넣어줬지? 안녕하세요, 고래 친구들. 레고하는 아빠, 고래아빠입니다. 레고를 대체할 수 있는 블록이 있는지 탐구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브릭 분평의 5편입니다. 요즘 잘 빠진 디자인으로 블록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 블록 중에서 아직 국내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중국 브랜드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탁악이라고 불리우는 중국 브랜드인데 이게 중국명은 표기되어 있는데 영문명은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외에서는 언오피셜 레고 정도로만 소개되는 것 같고요. 일단 판매업체에서 기재한 온라인 브랜드명이기 때문에 탁악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썸네일과 제목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 배송비 포함 31,000원,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한번 놀랐고요. 박스 크기가 굉장히 커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송될 때 이 박스 위에 뽁뽁이만 쌓인 채로 테이핑 돼가지고 보내줘서 또 한번 놀랐어요. 이게 박스가 눌려져서 왔다 보니 자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쪽에 세워놨는데 이게 박스 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레고 모듈러 크기랑 높이가 똑같아요. 엄청 큰 거죠. 그런데 가격은 3만원대다. 레고랑 비교해보시면은 76206 아이언맨 있죠? 이게 64,900원에 발매됐는데 이 정도 크기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참 궁금한데 바로 박스 아트 보시고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앞면 보시면은 6세 이상 권장 품번도 있네요. 6009번 1339피스로 빌더블 피겨 치고는 피스 수가 굉장히 많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이언 히어로 머캐니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언맨이라고 표기하지 못한 것과 제품 가격을 고려해보면 헉버스터처럼 마블 라이센스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박스 뒷면에는 손바닥을 들고 있는 아이언맨 마크 85의 모습을 큼직하게 박아놨고요. 아래 보시면 사이즈가 41cm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큰 피겨 스케일이 되겠고요. 또 아래 보시면은 이제 기믹이 있는데 이 등 부분을 돌리면 이 아크 리액터에서 불이 들어오는 기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스 윗면에는 별거 없고요. 이 박스 옆면에도 별 내용이 없습니다. 자, 반대쪽 옆면 박스 아트를 보시면 머리, 팔, 다리가 구동된다라는 것 정도만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스 아래쪽에는 제품 정보가 적혀 있는데 이게 중국어라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영상 뒷부분에서 한번 다뤄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언박싱을 하려는데 여기 보시면은 박스가 눌려져서 와서 테이핑이 요거 하나만 살아있고 여기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고객의 언박싱까지 생각하는 중국 블록. 뭐 내용물만 들어있으면 되니까. 오, 좀 재밌습니다. 자, 재밌구만. 재밌어요. 이게 단가? 아, 여기 박스 안에 박스가 덧대져 있는데 지난번에 다뤘던 브랜드 몰드킹처럼 이 브릭백에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봉지가 조금 뿌얘서 걱정을 했었는데 내부 봉지는 투명하고 브릭도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내부 봉지에는 넘버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섞이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이언맨 헤드도 들어있고요. 라이트 브릭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봉지에는 이렇게 도색 부품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스티커는 예전 헉버스터의 그 재질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인스트럭션도 이렇게 구김없이 잘 들어있고요. 두께가 얇은 만큼 조립 순서는 조금 조잡하게 보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망치 형태의 브릭 분해기를 하나 넣어줬거든요. 브랜드는 몰드킹이에요. MOU를 체결했나? 자, 이렇게 조립 전까지 박스와 내용물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 보시면은 망치가 들어있어서 불안감이 엄습해 오긴 합니다만 새벽에 조립을 하면서 브릭의 품질을 확인하고 내일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망치를 왜 넣어줬지? 3 days later. 조립 완료하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조립이 수월해서 약 3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레고 정식 제품과 비교해봐도 디자인이 참 좋죠. 그런데 브릭의 결합력은 제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조립 과정 중 경험한 브릭 관련 특이사항들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브릭 퀄리티입니다. 투명한 브릭 봉투 안에 든 타각 브릭의 퀄리티는 지금까지 품평의 제품 중 카다와 몰드킹 수준과 비슷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브릭의 재질이며 무게가 레고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특히 다크레드 색상 브릭들의 퀄리티는 조립 시 차이를 못 느낄 만큼 매우 훌륭했습니다. 제품에 많이 사용된 메탈릭 골드와 실버 색상의 브릭들은 그보다는 떨어졌습니다. 컬러감도 좋았고 도색의 마감이 안쪽까지 완벽하게 마감되었지만 전체 브릭 중 한 개의 사출 불량, 한 개의 도색 불량이 이 색상에서 나타나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 로고입니다. 이 제품도 다른 중국 블럭들과 마찬가지로 레고나 카다처럼 자사의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브릭 분해기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 자체 제작이 아닌
몰드킹사에서 만든 망치 겸용 브릭 분해기를 넣어줬는데요. 망치의 손잡이가 되는 부분을 브릭 분해기로 쓸 수 있고 손잡이 부분과 망치 부분을 핀으로 연결할 시 망치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브릭을 두드려야 할 정도로 결합이 나쁜 부분은 조립 과정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망치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분해를 한다는 가정으로 테스트해보니 일반 브릭들은 물론 테크닉 핀을 뺄 때도 유용했습니다. 다만 브릭 분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브릭 결합력입니다. 영상으로도 느껴지실 것 같은데 레고를 조립할 때 쓰는 힘 정도면 결합이 쉽게 되고 오히려 레고보다 부드럽게 끼워지면서 헐겁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립하며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결합력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블록 장난감에 있어서는 조립만큼 분해도 중요한 요소인데 조립은 물론 분해도 잘 되는 결합력이다 보니 실제로 손에 오는 부담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아쉬운 점은 브릭의 모서리가 레고보다는 다소 날카롭다는 점입니다. 레고의 경우 손으로 브릭 모서리를 그으면 부드럽게 밀리는데 타각 제품의 경우 잘 안 밀리는 게 브릭에 코팅이 덜 들어간 것 같아 결합 시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누락입니다. 제가 조립한 이 제품에는 누락 부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브릭이 이 정도로 많이 남았어요. 여섯 번째, 먼지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중국 블럭들에 비하면 적습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먼지라기보다는 도색 브릭에서 떨어져 나온 브릭가루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이 부분은 좀 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프린팅 브릭입니다. 이 제품의 유일한 프린팅 브릭은 헤드볼 라지 부품에 있습니다. 이 라지 피겨 부품은 레고와 크기는 완전히 같고 색상은 빛에 비추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닮았는데요. 프린팅 자체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레고와 비교해봐도 퀄리티의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여덟 번째, 특수 부품들입니다. 레고에는 없는 부품들이 이 제품에는 있습니다. 제품의 완성도를 위해 선택한 것 같은데 조립하다 보니 디자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으면 만들어낸다는 중국 블럭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다가왔고요. LED 부품도 기존 중국 블럭들에서는 접해보지 못했지만 오른쪽으로 계속 감으면 켜지고 왼쪽으로 감으면 꺼지는 형태인데 한쪽으로 너무 돌리면 안에 걸려버려서 풀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기술적인 보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타각사의 브릭은 도색 미스, 사출 불량 등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레고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편안한 조립감과 결합력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 이 망치가 들어있어서 제가 선입견을 갖게 되고 긴장을 좀 했는데 실제로 조립해보니 조립감이 꽤 괜찮았고요. 부드럽게 끼워지다 보니 레고를 조립하듯 편안하게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 관련해서 깜짝 놀란 게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가니 한국분은 물론이고 외국분들도 이 제품을 정말 많이 구매하셨더라고요. 평점도 5점 만점에 4.9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었고요. 제가 브릭 품평에서는 브릭에 포커스를 둬야 하다 보니 디자인은 다루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딱 봐도 멋짐이 느껴져서 두 제품을 가진 입장에서 사실 좀 씁쓸하긴 합니다. 물론 크기 차이도 있습니다만 아이언맨 마크 85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구석구석 디테일을 정말 잘 표현해줬고요. 거기에 브릭 퀄리티까지 좋아버리니 제가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브릭 외에도 고래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준비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브릭 품평회였는데 브릭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다 보니 그냥 브릭에 관한 기록만 하도록 하겠고요. 굳이 브릭 품평회가 아니더라도 또 언급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 앞으로도 고래아빠TV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브릭 품평회 5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15회 브릭 동네 페스티벌도 있고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도 있으니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래와 레고하는 그날까지 그럼 이만!